이제 첫 번째는 우리 주대한 위원장이 그동안 학생운동, 노동운동, 또 좌파, 정당운동. 네. 저는 진보라는 말 자체를 잘 안 씁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보는 퇴보가 진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면은 진보라 그러는데 저는 퇴보로 보고요. 정말 좌익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퇴보입니다. 이게 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라는 말 안 쓰는데 우리 주대한 위원장은 씁니다만은 그래서 우선에 그 과정을 쭉 보셨는데 지금부터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당 중에 제가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현재 집권 정당 또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임정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 김일성주의자 주사파들의 문제점이 뭔지 이들이 집권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대한 사회민주주의 대표께서는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 친북 반미적인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 좌파 운동권들이 집권함으로써 남북관계, 대미관계, 국내 노동조합과의 관계, 또 국내 북한 인권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제가 그 생각이 좀 다른 얘기도 해도 돼요? 네, 물론입니다. 네네네.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흔히 그 우리 자유한국당 분들은 좌파라고 그러는데 저는 좌파라고 생각을 좀 안 하고요. 예. 어떤 우파도 아니잖아요.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좌파가 아니죠. 아니고. 우파입니까? 글쎄요. 그보다 조금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더욱이 주사파다 또는 이렇게 해도 이제 흔히 보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몇몇 있겠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 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건 충고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이렇게 적을 좀 정확히 알아야 근데 좌파다 주사파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제 생각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한 표현을 저는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는 집권 여당 여권 전체가 정의당까지 포함해서요. 이들의 이데올로기, 이들을 당겨시킨 이데올로기 뭐냐? 민족주의라고 봅니다. 민족주의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흔히 이제 우리는 좋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다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이 민족주의 문서입니까? 아닙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 놈이라서 죽였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아닙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동양 평화를 외치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안중근의 그 대의명분 동양평화론을 읽고서는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일본 사람이라고 적은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론 식민지 경험을 하고 아픈 어떤 트라우마가 있죠. 민족적인 또 열등감도 있었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항일 민족주의 어떤 그런 걸 고양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지나간 이야기고, 그런데 때늦게 지금 항일 독립운동가 연하는 항일 독립운동 끝난 지가 지금 70몇 년 됐습니다. 45년에 태어난 사람이 70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도 항일 독립운동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자기들이 그 소녀상 세우고 거기 가서 절하고 하면서 자기가 또 항일 독립운동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휴가철만 되면 일본에 또 가족하고 여행은 아주 그냥 즐겨 다니잖아요. 이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의 문제는 뭐냐? 바로 민족주의에 있다. 철진한 민족주의에 있다. 철진한 시대착오적인
어떤 민족주의, 학자들은 그거를 종족적 민족주의 어떤 이름 붙였는데 뭐냐면 그게 아니고요. 원래 내셔널리즘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민족주의 그렇게 쓰는데 원래 유럽에서 내셔널리즘은 국민주의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주의고 또는 국가주의고 이랬는데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게 거의 식민지 종속국 이런 어떤 반제 투쟁을 할 때의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게 내셔널리즘이 유럽의 내셔널리즘 국민주의하고 다른 것이 됐습니다. 이게 식민지 종속국 시절의 민족주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그게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이 집권 여권 전체는 바로 이 민족주의에 취해 있고 마취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북한 우리 동포인데 뭐 백두산에 올라가서 뭐 손잡고 뭐 하면 좋다 뭐 이러는데 15만 명이 동원됐다는 그 전체주의의 그 끔찍한 그 모습 보면 소름이 끼치는 거를 감동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성이 마비된 게 아니에요. 감각기관이 마비된 거예요. 전체주의의 새벽같이 동원된 사람들, 무당들이나 입는, 한국에서 무당들이 입는 그런 한복, 빨간, 꽃 지게 들고, 그 모습을 보고, 기분 좋다, 극진한 대접에 감동을 받았다. 근데 거기. 무섭지 않습니까? 매스게임 하는 데가 그냥 화장실이 없어서 대소변 냄새가 진동을 한다 그래요? 너무너무 냄새가 많이 나고, 왜냐면 화장실을 한꺼번에 맨날, 실제로 그렇대요. 참관했는 사람들이 다 글로 써놓고, 이 기사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냄새,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8시간 동안 있는데 몇 시간씩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장실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그걸 보고 감동받았다고 연설한 분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신 대권주자 한 분이신 김문수 지사님은 문재인 대통령 계속 비판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조금 제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각이 마비됐다니까. 화장실 그 대소변 냄새도 못 맡는 우리 민족주의. 그만큼 독한 민족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 집권 여당, 이제 항상 저는 여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의당까지 포함한. 근데 그쪽에는 제가 옛날 동지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말을 자꾸 이렇게 더듬게 됩니다.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해야지. 해야 사회민주주의. 이 사람들의 정신이 퇴보를 했어요. 네. 어디까지 퇴보했냐. 위정척사파까지 갔습니다, 지금. 네. 무슨 말씀이에요? 적폐청산이라는 그 단어가 그 위정척사파의 용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나는 처음 들었는데. 아니, 그때 그분들이 꼭 썼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말하자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위정척사. 나는 정이고, 사를, 말하자면 그런데 적폐, 너는 청산돼야 되고, 나는 옳은 정의다. 정의를 내가 독점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이에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타협도 가능하고 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런데 조선의 선비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골 선비들 내가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 외국하고 문명 개화하자는 사람들 모두 사로 몰아붙였습니다. 개화파에 주장에 대해서 자네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데 서로 대화를 해보자든지 타협을 해보자든지 속도를 조절해보자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너는 사다 이런 얘기. 바로 이런 정신
세계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저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세계는 언제 형성됐느냐? 바로 80년대에 형성됐습니다. 80년대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이었던 친구들이 전두환이라는 그 말하자면은 듣보잡 군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국군이 국민을 막 몇백 명, 그때는 이제 또 몇백 명, 몇천 명이라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때 이 소문이 그렇게 났으니까요. 과장되게. 막 그냥 공수부대가 와서 다 죽였다 하니까 돌아버린 거죠. 돌아버려서 그때 뭐 형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획 돌아버려가지고 저 악마다 이러냐. 그리고 악마를 쫓아내려고 싸우는 나는 당연히 무슨 짓을 해도 옳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정의다. 이런 정신세계가 우리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 중에 하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창 나이 대학 1학년, 2학년 때 만든 그걸 우리가 현재 보는 86세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꼭 주사파다, 김일성주의자다라기보다는 좀 이런 한 시대의 불행한 어떤 그 사생아들이 아닌가. 저는 이제 우리 주 위원장하고 생각이 좀 다른 차이가 나는 점은 말씀하십시오.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반미 친북. 네. 그죠? 네. 반미 친북. 그러면서도 민족주의라고 하면서도 스탈린하고 모택동하고 김일성이 힘을 합쳐서 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와 가지고 수백만을 학살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또 다른 그런 게 김일성주의 특색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제일 큰 특징은 반미 친북만이 아니라 철진한 민족주의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은 다 타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반기업 친민주노총이에요. 노동해방 혁명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재효이도 잡아놓고 신동빈이도 잡아놓고 정경련도 해체를 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고 민노총은 자기들이 대주주다 이래가지고 지금 청구서 들이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최저임금 계속 올리고, 그 다음에 노동시간을 68시간을 52시간 줄이고. 그게 아니고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실업자가 넘치고, 지금 종로고 강남이고 가게가 전부 문을 닫고 장사가 안 되고. 이게 전부 다가 반기업 친민주노총 급속한 노동해방 혁명 노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바로 성격은, 첫째는 반미 친북한 민족주의, 두 번째가 노동해방 사상인데 반기업 친노조, 이 두 개가 문재인 권력의 속성이다. 저는 저는 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좌파 우파 이렇게 봐갖고는 한국의 사상적 분열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진정한 좌파라고 한다면은 민주노총을 절대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에 조직 가입돼 있다는 사람들 사실 자체가 이미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현역 시절에는 월등히 많은 월급을 받고 거의 제하청 업체에 3배, 4배씩 받습니다. 그리고 정년 이후에는 두둑한 연금을 또 공무원들 특히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기득권이잖아요. 87년 체제의 기득권입니다. 노동 귀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득권인데 기득권을 옹호하고 기득권을 지켜주는 주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좌파일 수가 있습니까? 좌파는 최하층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뭘 하자는 게 좌파입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구분으로는 이게 안 되고요. 약간 어떤 반기업적이다 이런 부분들도 말하자면 정사의 어떤 위정척사파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옛날 선비들이 상인들을 무시했잖아요. 산업공상의 짓이거든요. 그런 어떤 위정척사파 시절의 선비들의 마인드가 되살아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 주대한 위원장님은 네. 좌파라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데 좌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좌파라는 거는 좋은 건데 이 문재인 정부는 안 좋은 게 아니냐, 민노총은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데 저는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속성과 이 속성은 민주노총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참여연대나 이런 거 반기업적인 정서 가진 게 대주주로 참여해가지고 이들이 바로 청구서를 들이미니까 처음부터 급속하게 2년 만에 29%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68에서 52시간 급속하게 이렇게 충격을 줄 정도로 줄이면서 경제 전체를 다 망가뜨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과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피해가 제일 크죠.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덕을 보는 사람은 어쩌면 86세대의 자녀들, 아르바이트하고 살고 있는 이런 친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또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좌우의 대립 구도로 이렇게 보는 것은 글로벌 기준의 좌우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글로벌 기준의 우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글로벌 기준의 좌도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좌익 정당도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전근대적인 위정척사파 정당, 전근대적인 그렇게까지 민족주의 정당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좀 이제 그들의 어떤 정신 세계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그게 바로 김일성, 김정은이 아니냐 이거죠. 김일성, 김정은이 주의자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조선하고 거의 같습니다. 조선 왕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왕조보다 더 독하죠. 왕조 때는 도망이나 갈 수 있으니 도망도 못 가고. 그건 이제 그런 비교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은 왕의 아들이 이제 정권을 잡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자 중에서 왕이 못된 놈은 생명이 위협합니다. 그렇죠. 김정남이 죽었지. 자기 동생한테 죽었지. 그리고 왕족, 그러니까 배뚜엘동만이 뭔가 접근해서 믿을 수, 여동생만이 믿을 수 있으니까 김여정이가 이제 저거 하잖아요. 의자까지 빼주고. 김여정이가 무슨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지금 북한의 이런 모습을 보면, 조선이 좀 이해가 되고, 조선시대에 그랬겠구나, 싶은 이런 게 있잖아요. 더욱이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조선보다 더 심한 건데, 평양에 사는 것 자체가 특권이잖아요. 그 평양에 또 사는 사람 중에서도 특권층이 있습니다. 그들이 1호 행사인지 뭔지에 동원되는, 그게 나오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한복집에 챙겨놨다가 행사했다 그러면 입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여하튼 그런 아주 지독한, 그러니까, 계급 또는 어떤 신분, 질서가 너무나 엄격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등급이 28등급이. 이런 걸 보면은 조선보다 좀 더 심하죠. 말하자면 그런데. 아주 체계적으로 나왔어요. 조선에다가 히틀러의 전체주의가 결합된. 거의 그런 어떤 왕조이면서도 조선 왕조는 그래도 좀 백성을 사랑한다니 어쩐드네 해서 좀 상당히 약간의 특히 양반들에게는 이렇게 좀 제법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정말 무시무시한, 곧 통치자가 신이 되어 있는 신정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과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잘 지내려고 하다가 자꾸 보면은 또 그쪽을 비판을 안 하려고 처음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은 스스로 닮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북한은
조선 왕조보다도 더 전근대적이고 네. 더 전체주의적인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국제적 대변인이요 기쁨조 역할을 하는 게 문재인 정부예요. 지금 미국에 가서 걔네들하고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도 계속 김정은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김정은이 좋은 사람이라서 트럼프 입에서까지도 이상한 말이 나오게 하는 평화롭게 살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유엔에 가서나 뭐 각종 언론에 할 때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볼 때는 네.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김정은의 대변인인지 저는 그게 헷갈릴 정도. 저는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이 지금 집권 여당 분들의 고민도 이해는 됩니다. 뭐 저 워낙에 핵을 가지고 있는 놈을 달래야 되니까 달래고 뭐 어르고 뭐 달래 가지고 어떻게든 뭐 그걸 뺏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는 데에 딜레마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자꾸 그 스스로의 어떤 비판적 지성이 마비되어 가는 이런 것이 걱정스럽고, 우리가 모처럼 운이 좋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전 세계가, 세계의 역사가 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확 움직일 때, 태어난 대한민국, 이렇게, 또 그 후로 발전한 이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이미 이제 언론의 자유, 인권 보장 등등이 우리가 획득했는데 이런 가치들이 훼손될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형성됐느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된 데는 바로 미국의 역할이 크고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자로서 확고한 인권, 자유,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그 신념이 있었고 그 리더십 아래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온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단순히 세계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 흐름을 미리 누구보다도 더 빨리 내다보고 확고한 신념으로 정치 조직으로서 정치 투쟁과 또 6.25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그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다. 제가 그놈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존경하는 마음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저도 뭐 많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저는, 한국의 보수파, 이제 자칭 보수파 진영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승만 대통령을 진정으로 존경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이 누군지나 아시냐 묻고 싶고요. 바로 미국의 민주당 윌슨 대통령 있잖아요. 스승이 윌슨입니다. 윌슨 대통령 역시 이제 루스벨트 FDR이 나오기 전에는 가장 미국 역사상 또 진보적인 그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를 보내서 대한민국을 구출한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나 잘 아시다시피 트루만은 뭐 고졸 출신의 이 루스벨트의 뒤를 이은 가장 또 미국의 어떤 진보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그와 협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해서 전 세계 여론을 국제사회의 여론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유엔군을 파견한 영국이 애틀리 노동당 정부였다라는 사실 이런 거를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좌우 제가 말씀드리는 선진국의 좌우입니다. 선진국의 좌우가 또는 선진국의 진보 보수가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뭔가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만큼 조봉암도 존경해야 된다. 물론 뭐 나이 차이가 24살이나 차이 나니까 사실 건국 당시에 두 분을 비교하면 아들과 아버지를 비교하는 것 같아서 어떤 비중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또 이
죽산이 쭉 했던 그 역할이나 이런 걸 이제 역사는 지금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의 역사에 워싱턴만 있는 게 아니고 토마스 제퍼슨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대한 위원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죽산 조봉암 기념사업회 회장이시죠? 부회장입니다. 부회장으로서 죽산 조봉암에 대해서 농지개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대한민국의 그 좌파로서 마땅히 모든 우파도 잘 존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인데 저는 아직까지 죽산 조봉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권유에 대해서 제가 동의는 안 합니다. 그러면 죽산까지 안 가더라도 그럼 인천 김문수 선생이 어떻습니까? 해공 신익희는 어떻습니까? 저는 네 분이 말입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이 있었어요. 인천 김승수 선생은 국내의 어떤 보수 세력, 물론. 또 신익희 선생은 신익희 선생은 임정 쪽에서 아예 그 임정 주류들하고는 이렇게 갈라서서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죽산 조봉암 선생은 공산당 출신입니다. 네. 근데 공산당하고 결별하고서 대한민국에 참여.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얘기하려면은 독립운동의 큰 흐름이 이렇게 미국의 독립운동, 중국의 독립운동 임정이죠. 그리고 국내 보수, 국내 진보 다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네 흐름의 대표들이 다 함께 한 것이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승만 박사만 너무 하지 마시고 인천, 미국 역사를 얘기할 때 워싱턴만 존경합니까? 네. 그래서 해밀턴 또 누굽니까? 제가 이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특히 토마스 제퍼슨 같은 분이 있었다. 그래서 죽산 조봉암은 제퍼슨 같은 분인데 이렇게 건국의 아버지들로 덜을 좀 해서 이승만 박사만 자꾸 하시면은 그 오해받습니다. 저 4.19 혁명을 뒤집자는 얘기로 4.19 때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국부라 그러면 딱 또 유일한 국부 이런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워낙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세계사적으로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대통령 특별히 존경하자 이런 말씀이고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주대한 위원장이 과거에 서울대학교 좌익 사상 이념 서클의 아주 핵심적인 지도부로서 그동안 서울대 좌익 학생운동을 상당한 정도로 지도를 해오시고 그 뒤로 또 노동운동 부분 또 정의당 민주노동당의 창당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바로 이들이 지나치게 민족주의에 도취돼서 조선시대와 같은 그런 과거적인 위정척사파적인 성향까지 보이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퇴행적 민족주의에 너무 빠져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해 주셨는데 그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저도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이 좀 차이가 나는 점은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성격이 그런 전근대적이고 퇴행적인 민족주의, 바로 김정은 3대 세습 전체주의 독재하고 서로 이렇게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민족이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백두산에 올라가면 그만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이게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을 못하는 이런 상태까지 가버렸다. 민족주의가 저는 굉장히 이게 너무나 그 독소가 강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자들도 시대착오적인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가 바로 지나치게 민주노총적인 특권 노동 귀족의 편에 서서 진정한 서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영시에 공장이 다 문을 닫고 또 음식점, 경비원, 또 작은 가게 이런 게 다 문을 닫아서
서민들을 다 지금 실업자로 내모는 이 참상이 일어나고 집 없는 사람은 집까지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참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속성이다. 이들이 노동귀족의 목소리만 들을 줄 알지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그 영세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대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점을 고쳐야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대한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 이제 더 이상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런 눈치 안 보고 김정은 세습 3대 독재, 전체주의 이런 데 피해를 더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걸 극복하는데 바로 주대한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치 노선이나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빨리 끝내고 제대로 된 우리 선진당 클로징 멘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말 노동개혁, 연금개혁. 네. 연금개혁 제가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정말 연금의 이 불평등이,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합니다. 예. 연금개혁, 노동개혁을 만약 같이 한다면은, 네.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네. 또는 뭐 제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네. 좌우, 네. 연합, 구국 전선에 네. 저희 뭐 몇 안 되지만은 네.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손 한번 잡아보시죠. 예, 주대한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좌우라는 것은 북한의 저 낡은 조선 봉건 시대보다도 더 퇴행적인 전체주의입니다. 그런 전체주의가 아닌 나치즘이죠. 아니고 나치즘 내지는 과거의 봉건주의와 같은 이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게 아닌 그런 좌익이고요. 또 지금 민주노총 같은 노동귀족의 입장만 대변하고 정말 더 어려운 영시한 노동자들, 실업자들 이런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가장 약한 사람을 대변하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이거는 우리 자유한국당과 자유민주주의 우리 주대한 위원장이 하고 있는 그 정치적 흐름은 손을 잡고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 좌익 중에서 정말 좀 더 앞서 나가는 세계적으로 앞선 그런 노선을 추구하고 있던 주대한 위원장이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또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그야말로 앞서고 보다 더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개혁을 해나가자는 그런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상 이념적인 공부와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거치면서 정말 이 나라를 올바르게 발전시키는데 이런 지금 청와대 김일성주의자, 주사파, 또 북한의 김정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반드시 청소해내야 된다. 이 생각에 우리가 함께 도달했습니다만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상태로는 대한민국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도달할 때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